소리부터 나오네. 아이고. 엄청 추우신가 보다. 머리에도 쓰시고 온열기도 사용하시고. 예? 집이 추운가요? 제가 추우니까 집안 어머. 온도도 좀 높여놓고 34도까지 설정해. 그렇게 몸을 좀 최대한 따뜻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목도리까지. 물을 왜 틀어놓고 나가시죠? 뜨거운 물 나오실 때까지 따뜻한. 시간이 좀 걸리니까. 걸리니까. 네. 아 이렇게 모락모락 이렇게 뜨거운 물이 나오셔야지 씻으신다 그죠? 다 데워졌나? 이제 좀 씻을 수 있겠지? 아이고. 저 정도면 엄청 뜨거운 온도 같은데. 헤어스타일이 짧으시다. 항암 치료하고 뭉턱뭉턱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체온 조절 이상, 유방암, 아이고. 고지혈증을 앓고 그렇게 있습니다. 마르셨는데. 2024년 3월에 유방암 진단 받았어요. 작년이네요. 그러네요. 네. 유방암 중에서도 공격성도 강하고 진행이 굉장히 빠르고 방사선 치료는 매일 가야 되고요. 항암 치료는 3주 간격으로 계속 남아 있어요. 매일 치료 가시는 게 또 얼마나 힘들까. 항암제가 저 같은 경우는 정맥 주사예요. 항암제가 혈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주사 자체를 못 맞는 경우도 있어요.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은 후로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암도 오게 됐는데 지금까지도 몸이 서늘하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여기 상처가 좀 잘 아물지 않았어요. 출혈도 있었고 통증도 있었고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염증 생기기가 굉장히 쉬워서 구내염이 잘 생기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치료를 좀 한 오래 받았어요. 체온 조절도 잘 안 되시고 암까지 겪으셔서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고 염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십니다. 어머 어떡해요. 점심 좀 해야지. 식사라도 아주 든든하게 좀 잘 하셔야 될 텐데. 기침을 자주 하시네요.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마른 기침을 계속 하시네. 몸이 따뜻하고 체온이 이게 좀 어느 정도 높아야 그게 건강한 몸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는데 추위를 많이 타니까 속이 저는 울렁거리고 메스꺼리기도 하고 입맛도 떨어지고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수제비를 좋아했어서 가끔 이렇게 춥고 그래서 수제비를 가끔 만들어 먹어요. 사실은 춥고 손도 이렇게 차갑게 굳고 그러니까 밥을 해 먹는 게 쉽지는 않아요. 야, 군데군데 온열기가 있네요. 그러네요. 예. 좋아하던 음식이니까 좀 잘 드시면 좋은데. 근데 그나저나. 입맛도 없으신 것 같아요. 아유, 못 억지로 좀 드시네요. 드셔야 네. 될 텐데. 강한 몸에 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는데 금세 피로해지고 눕고 싶어지고 에너지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아유, 그냥 눕고만 있고 싶고 저러면 이제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 전에는 웨이트하고 요가하고 필라테스하고 러닝하고 등산하고 몸을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어머, 어. 달리기도 하셨어. 어머, 와, 저 정도로? 운동도 많이 응? 하셨네. 과연 내가 그 예전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막 원하는 대로 움직이질 못하니까. 어머. 너무 안타까워요. 과거의 사진을 보니까 너무 이게 극과 극으로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요. 이분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3월 환절기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과거 유해옥 씨와 거의 증상이 비슷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까까머리 모습을 보니까 네. 진짜 제 옛날 생각이 나요. 네. 2월이랑 3월은 진짜 몸이 제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느낌이 너무 싫더라고요. 네.
온몸이 체온이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고 네. 손발이 저리고 욱신거리고 이런 증상이 너무 심했어요. 이게 바로 면역력 저하 증상입니다. 그 첫 번째가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것인데요. 이 체온과 면역력은 굉장히 연관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체온이 낮으면 이 염증에 대응하는 세포가 고장이 나게 되거든요. 한 연구에서 정상 체온보다 낮은 34도일 때는 염증에 대응하는 세포가 느리게 반응을 하고요. 반대로 정상 체온 수준에서는 감염이나 종양에 더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한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낮을수록 염증 대응 세포가 얼어버리는 것처럼 그 반응도가 떨어져서 결국 면역력이 저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몸이 제대로 염증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염증들이 몸속에서 계속 증식하고 또 몸의 세포들을 공격하면서 또 다른 염증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무한 염증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화한 실험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유리컵을 인체라고 가정하고요. 또 다른 비커에 얼음을 넣어 체온이 낮고 면역력이 낮아진 상태의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가운 온도에 인체가 노출되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염증 물질이 많아지면서 퍼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머머, 진짜 갑자기 저 유리컵 속에 하얀 게 엄청 생기는데요? 제 몸에도 저런 현상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게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때 몸에 염증 질환들이 엄청 생겼거든요. 자, 생각해보면 환절기에 유난히 체온 조절이 힘들잖아요. 맞아요. 이 환절기가 되면 하루에도 온도차가 10도 이상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더웠다 추웠다 하는 현상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 시기에 염자가 붙은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심해지기가 쉬워요. 대표적인 게 뭐 관절염 또는 기관지염, 폐렴 같은 질환들이 심해지고 또 지루성 두피염이나 피부염 같은 피부 염증도 이 환절기에 가장 위험합니다. 사실 이 시기에 체온 조절이 어렵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염증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겪는 증상들이거든요. 네. 자, 이 연세 질환자분은 사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이 시기를 무사히 견딜 수 있을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상태가 좀 어떤가요? 예, 저희 걱정대로 지금 연세 질환자분은 이 전반적으로 체온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로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 면역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이 NK 세포 활성도 검사에서도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온 관리, 면역력 관리를 통해서 염증 관리가 굉장히 시급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질병의 측에서도 암 환자랑 연쇄암 겪으셨던 분들이 다 통증이랑 체온 저하 증상을 이렇게 겪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네. 예, 저희가 연쇄암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체온 저하 증상 그리고 통증 함께 겪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통증 좀 없었으면 좋겠어. 통증, 그 통증 없는 삶. 그 통증이 가시면 또 다른 꿈이 생기겠죠? 이분도 사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정말 위험한 상태가 되실 수 있는 건데 그럼 이분은 지금 같은 위험한 시기에 제일 먼저 뭘 해야 합니까? 사실 면역력 올리는 게 중요한데 네. 이걸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일단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항상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저는 면역력 올리고 염증 관리하는 데 도움이 엄청 됐던 것 같아요. 사실 환절기에 뭐 면역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결국은 이 체온을 얼마나 적정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느냐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체온을 적절한 온도로 유지할 때 면역력은 약 3배 정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면역 체온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체온이 잘 조절되면 종양이나 상처, 염증에 대항해서 싸우는 이 핵심적인 방어 체계가 활성화되게 되고 결국은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제가 시각화한 실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체온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염증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활성화된 염증이 체온이 오르고 면역력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어떻게 변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염증이 발생된 우리 몸으로 가정한 유리컵이 있습니다. 염증이 발생한 우리 몸을 체온이 오르고 면역력이 올라간 상태에 노출시켜 보겠습니다. 하얗게 굳었던 염증이
사라지는데요? 진짜요. 너무 신기하다. 체온 조절이 잘 되어서 몸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이렇게 면역력이 오르면서 염증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낮은 체온에서 체온이 1도만 높아져도 면역력은 50% 정도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와. 체온을 높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그러네요. 아니요, 무조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온 조절 능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낮았던 체온을 정상 수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심코 체온 높이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건강 박사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네. 거잖아요. 그럼 체온을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란 얘기인 거죠? 네. 맞아요. 체온 조절 능력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체온이 낮아진 사람들은 그걸 좀 올려서 면역력을 유지시켜주고 너무 높으면 또 적정 수준으로 맞춰서 면역력을 항상 튼튼하게 만들어야 염증이 안 생기게 해야 하는 거예요. 네, 두 분이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 체온 조절 능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또 염증과 통증, 이게 나가서는 암까지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체온 조절 능력 자체를 올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 못하고 그냥 무조건 몸을 뜨겁게 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시는 건 사실 체온 조절과 면역력 회복에는 도움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저도 과거에 부정맥까지 겪었거든요. 그때 체온 조절이 안 되니까 온수로 샤워를 하면 좀 빨리 돌아올까 싶어서 온수 샤워를 자주 했는데 네네. 어느 날 머리가 핑 돌고 예. 쓰러질 듯이 어지럽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체온 조절을 할 때 다른 관리보다 먹는 걸 더 신경 썼어요. 무조건 겉체온을 올리는 건 면역력을 올려서 염증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널뛰는 기온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즉각적으로 바깥 온도에 대항해서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속 안에서 체온 조절 능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와,